안녕하세요. 헤이 장모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기술, 어떻게 나로 살 것인가 입니다. 로렐 핸델 젠더 지음, 김민수 옮김, 다산 북수 출판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의 부모. 우리가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든 아니면 부모가 싫어서 멀리 도망가서 살든 기본 요소들을 그들에게 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때때로 우리는 하는 행동이나 말투에서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고 웃기도 하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내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사람은 DNA가 육체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서도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 엄마의 피부를 닮았다거나 아빠의 눈을 닮았다는 얘기는 종종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빠의 아름다운 눈뿐만 아니라 연애할 대상을 찾는 시선까지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자라면 은연중 아빠 같은 시선을 지닌 사람에게 끌리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굳이 이런 것까지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왔고 그래서 지금은 부모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신의 지금 모습이 현재 또는 과거의 부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 하더라도 어찌됐든 부모에 대한 반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온전히 당신이 설계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부모에게 느꼈던 불만을 자신에게선 없애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자기 창조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혹시 단순한 반작용이 아닐까? 예컨대 이런 경우들이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맑은 정신을 지녔고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으며 자기 자녀를 종교계 학교에 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 도박 중독자를 아버지로 둔 사람은 아주 검소하며 한 푼도 낭비하지 않는다. 부모가 친절하고 관대했든 아니면 째째하고 거들먹거렸든 결혼 생활을 행복해했든 아니면 비참해했든 아이들을 위해 부모의 자리를 지켰든 아니면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든 상관없다. 어떻게 그들의 성격적 특성과 문제가 자녀에게 영구적인 각인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우리 안에는 부모의 모습이 남아있다. DNA라는 선물 주머니. 당신은 태어나면서 선물 주머니를 받았다. 생일 파티가 끝난 뒤에 아이들이 집을 나갈 때 하나씩 나눠주는 과자나 장난감이 든 주머니 말이다. 물론 당신이 태어나면서 받은 선물 주머니에는 과자나 장난감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다. 그 주머니에는 신체적 DNA와 정서적 DNA가 들어있다. 그 안에는 당신이 목격하고 학습하고 흉내내고 형성하고 참아냈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그 주머니의 내용물은 당신의 인종부터 집단에서의 위치, 다녔던 학교, 성장한 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전해받은 바로 그 주머니로부터 성격을 형성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내용물 중 특정한 것을 의식적으로 골라서 자신의 성격을 설계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 자신의 의지로 현재의 성격을 만들어 오지 않았겠나 하는 얘기다.
하지만 아쉽게도 불가능한 일이다. 겨우 10살짜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자기 성격을 선택했단 말인가. 일부 영역에서는 당신이 그 선물 주머니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평생 변변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저항에서 굴지의 기업에 입사했고,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의 치를 떨었기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다. 당신은 부모에게서 잘못된 점을 보고 자신을 열심히 업그레이드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이 더 잘했다. 하지만 자부심과 즐거움을 느끼는 현재의 성격을 형성하기까지 부모에 대한 분노나 저항심을 전혀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 역시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는 방증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과 내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지금의 성격을 갖추게 됐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까지 완전히 볼 수 있을 때만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장악할 수 있고, 그래야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발전을 이룰 수 있다. 20년 동안 코칭을 하면서 정말 형편없는 주머니를 받은 사람을 본 적은 몇 번 있다. 하지만 완벽한 주머니를 받은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똑똑하고 멋진 외모를 갖추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의 주머니에는 자신만의 쓰레기 같은 장난감이 들어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전혀 상관하지 말고 선물 주머니를 풀어보자.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하나하나 진솔하게 바라보자. 당신은 그 내용물을 부정할 수도 있고 더 깊이 파고들어 대처할 수도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부모를 얼마나 닮았는지 파헤치기 전에 내 안에 우리 엄마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부터 보여주겠다. 내 안의 부모와 작별하기. 우리 엄마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언니와 나는 그 특징을 명품소라고 불렀다. 소고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엄마 몰래 얘기를 나누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일종의 은어라고 보면 된다. 언니와 내가 말하는 소는 소파를 말한다. 그러니까 명품 소파다. 엄마는 고급 가구, 특히 명품 소파에 열광했다. 모양이나 색깔, 다른 가구와의 어울림은 상관이 없고 어느 브랜드인지가 가장 중요했다. 예전에 집안 형편이 나빠져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던 적이 있다. 그때 언니와 나는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다. 집안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엄마는 소파를 처리할까? 아니면 아빠를 처리할까? 딸 셋의 아들 하나인 우리 사남매는 모두 자기 선물 주머니마다 엄마의 특징을 물려받았다. 내가 엄마에게 어떤 식으로 반응했을지 궁금한가? 물론 나도 멋진 소파를 좋아한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결혼한 남자는 물질적인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는 집은 1700년대에 지어진 고풍스럽다고 말하는 것도 과한 낡은 농가다. 옷장도 작다. 하지만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내 성격이 너무나 좋다. 내가 엄마와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금방 말했듯이 우리 사남매 모든 명품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나만의 버전을 찾아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특징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그 특징을 생각하며 농담하고 웃고 별명을 붙이고 다른 방향으로 설계하기도 했다. 당연히 나와 나의 남편 데이비드도 멋진 집을 좋아한다. 우리에게도 곧 새 집이 생긴다. 남편이 집을 짓고 있다.
하지만 내가 멋진 집을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 또는 멋진 집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은 아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남편이 온라인에서 골동품 의자 12개를 발견했다. 그걸 사려고 둘이서 직접 보러 갔다. 그래서 샀을까? 아니다. 우리는 의자를 사지 않고 의자 주인 부부의 전화번호를 얻었다. 2명의 친구를 얻은 것이다. 우리 엄마는 물질, 특히 소파를 사랑하고 수집했다. 그에 대한 저항적인 반응인지는 몰라도 나는 물건을 수집하지 않는다. 사람을 수집한다.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 주머니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당신이 실제로 되고 싶은 사람을 창조해낼 수 있다. 먼저 부모의 청사진을 이해하면 당신은 단편적 사실들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당신이 원하는 설계를 주도할 수 있다. 당신 부모의 문제들을 당신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익을 위해 개입하고 문제점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 자신의 선물 주머니를 더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사랑하고 고쳐갈 수 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진정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당신을 무장시키는 중이다. 당신의 꿈들이 정확하게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결혼 생활에 대한 당신의 꿈 또는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당신의 꿈이 더는 당신 부모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결과일 필요가 없도록 말이다. 당신은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특성들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 중 누구도 부모의 특징과 문제점을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알지 못한다. 부모의 특징과 문제가 우리를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걸 알지 못하면 마치 배관 공사를 하지 않고 집을 짓는 꼴이 된다. 먼저 배관 작업을 마쳐야 한다. 감사합니다.